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걸 거주와 투자를 동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파트 투자 수익률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고민 해결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6억으로 학군지 아파트 선택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고민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어린아이를 키우는 40대 초반의 부부입니다. 여태 청약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는데 당장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은 6억이 있는데 보고 있는 지역은 구이 광장동 쪽을 좀 보고 계시고, 직장은 부부 두 분 모두 강남 쪽이시고, 소득은 합산해서 세후 750만원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집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들어왔는데 한번 같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후보지입니다. 삼성 2차 광장동이고요. 광나루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또 여기 역시도 광남초중고 학군에 속하게 되겠고요. 1차까지 합친다면 그래도 세대 규모는 있겠지만 2차만 봤을 때는 세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200여 세대 되고요. 95년식의 용적률은 한 250% 정도. 거기다가 여기는 복도식이라는 특징이 또 있고요. 최고가는 한 12억까지도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실거래 10억 초반, 그리고 여기 역시도 저층은 아직도 10억 초반 매물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 다만 고층이나 올수리는 광금 8단지와 동일하게 한 11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후보지는 광장현대 8단지입니다. 방금 살펴본 9단지와는 길 하나 차이로 바로 앞에 위치를 해 있고요. 세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500세대가 조금 넘고요. 여기 역시 29년 차이지만 용적률은 300%가 넘어가 있고 계단식이라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광남 쪽 광남중 학군, 이 근처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군이죠. 그렇다 보니까 9단지보다는 조금은 더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고가는 12억까지도 갔다가 최근에는 10억 초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반등이 그렇게까지 거세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폭 역시 다른 아파트나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적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저층 매물들이 10억 초반에도 올라옵니다. 수리가 돼 있는 저층이라면 사실 살만하겠죠.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만 고층에 올수리되어 있으면 한 11억까지도 매물들이 올라와 있다 파악하시면 됩니다. 일단 광장동 일대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지역의 특징으로 봤을 때 광남 초중고로 이어지는 광남 학군이 리틀 강남으로 불리는 꽤나 유명한 학군입니다. 그래서 광남 초중고가 위치해 있는 요 가운데 지역을 보면 주변을 뺑 둘러싸고 아파트 촌이 형성이 돼 있죠. 연차는 조금 있지만 이 지역에 있는 이 연차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일종의 서울 내의 신도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북쪽에 붙어 있는 양진초, 양진중 역시도 매년 특목고 및 자사고 합격자 수가 상당히 높은 괜찮은 학군입니다. 주변 호재로는 이 구의역 바로 앞에 입지해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현재 40층 복합공간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2024년 착공 예정이고, 거기다가 이 지역의 요 복합공간에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현재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호재라던가 입지, 학군까지 모두 한번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교육과 그리고 통근, 거기다가 한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생활 환경까지가 상당히 균형 잡혀 있는 지역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요. 또 지역 일대에 유흥 혹은 저해 시설이 많이 없다는 점, 그러니까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지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개별 아파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광진구 전체 시장 분위기를 먼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섭게 올랐었던 상승세가 2021년 3분기부터 주저앉았고요. 이렇게 침체된 거래량과 더불어서 매매가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정도 한 30%가량 집값 하락이 이루어졌었고요.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세가 깃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상승해 온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약 10에서 15% 남짓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못지 않는 정도의 호가 상승 그리고 실거래가 상승이 있었다.
파악하시면 되고요. 현재 나오는 매물들은 지난 한 두어 달 전에 나오는 수준보다는 조금은 떨어진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저가 수준은 아니지만 요 언저리 정도에서 그래도 저층이라던가 혹은 수리가 덜 된 그런 형태의 주택들은 나오고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 내용으로 들어와서 현금이 6억 있으신 분께서 대출금을 LTV 편차별로 해서 어느 정도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가장 합리적일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매매가 8억 정도 되는 매물을 잡게 됐을 때는 대출을 크게 많이 끼지 않아도 되고요. 또 월 원리금도 100만 원 초반대로 아주 저렴하게 형성이 됩니다. 다만 월 100만 원 낼 수 있는 8억짜리 매물이 현재 광장동에 있는 3룸 아파트에는 없다. 그래서 요 시나리오는 일단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한 10억 정도 수준에서 전용 5구 타입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을 마련하려면 LTV 40%의 대출을 4억 정도를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감안했을 때 한 4.4% 정도 이자율 적용을 받게 되면 월 원리금이 2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게 되고요. DSR 기준에서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대출이 나오리라 판단이 좀 듭니다. 조금 더 무리해서 12억 정도 되는 집값을 감당하면서 6억 대출금을 내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면 300만 원 중반대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아슬아슬하게 DSR 40% 기준에는 충족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DSR이라고 하는 게 부부 합산해서 세전을 기준으로 해서 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300만 원 중반대의 원리금 상환액이 아이 키우시는 부부 입장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도 남겠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 잡게 됐을 때 감당 가능한 금액이 12억.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10억 내지 11억 정도 수준에서만 매물을 보는 게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개별 아파트 후보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구이동에 입지한 현대프라임 아파트입니다. 구이역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또 해당 아파트는 바로 한강뷰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연차와 또 재건축이 안 된다는 특징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비싼 편이기는 하지만 20평대들은 한강뷰 나오는 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강뷰가 나온다면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비싸실 거고 한강뷰가 안 되면서 약간 저렴한 매물들을 찾는다면 한 10억 초반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찾으시는 학군지의 위치에서는 조금은 벗어나 있습니다. 여기는 구이동에 속하기 때문에 학군으로 봤을 때는 구남초 학군에 속하게 되겠고요. 최고가로는 13억까지도 거래가 됐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9억대 후반에 가장 많은 실거래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호가는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데 저층은 10억대 초반, 그리고 고층이라던가 한강뷰는 1억 정도는 더 얹어줘야 살 수 있는 후보지입니다. 두 번째 후보지로는 광장동으로 넘어와서요. 광장동 청구 아파트를 한번 찝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7평 전용 59제곱미터가 있는데 해당 매물이 최근 들어서 거래된 가장 실거래가 낮은 금액은 8억대 초반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10% 정도의 반등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8억대 후반 내지 한 9억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실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요. 저층 매물들은 9억 초반대도 나옵니다. 물론 고층이나 올수리는 그거보다 비싼 9억 중반에서 한 10억 정도 요 사이에서 가장 많이 매물들이 나와요. 이제 연차가 어느 정도 오래됐으면서 세대 규모도 있고 다만 용적률이 재건축과는 여기 역시 거리가 멀다 파악하시면 되고요. 학군으로는 광남초는 아니고 양진초 중 학군 속하게 됩니다. 한 가지 단점은 이제 복도식이라는 점이에요. 계단식을 아무래도 더 선호를 하시겠죠. 그래서 주변 계단식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후보지는 바로 옆에 입지해 있는 광장현대 9단지입니다. 단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아요. 한 437세대 정도로 형성이 되고요. 99년식이니까 한 25년 차 정도. 여기 역시도 용적률은 이미 300% 넘어서 형성이 돼 있죠. 전용 5구제곱미터로 봤을 때 최고가는 역시 여기도 13억대를 찍었었고 최근 실거래는 한 10억 초반대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매물 같은 경우는 저층이나 수리가 되지 않은 매물은 한 10억대 초반대 정도, 고층이라던가 올 수리가 완료되면 11억을 넘어갑니다.
여기가 좀 더 비싼 이유는 아무래도 계단식으로 형성된 아파트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복도식보다는 아무래도 계단식 선호도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후보지는 광장현대 8단지입니다. 방금 살펴본 9단지와는 길 하나 차이로 바로 앞에 위치를 해 있고요. 세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500세대가 조금 넘고요. 여기 역시 29년 차이지만 용적률은 300%가 넘어가 있고 계단식이라는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광남 쪽 광남중학군 이 근처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군이죠. 그렇다 보니까 9단지보다는 조금은 더 비싸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최고가는 12억까지도 갔다가 최근에는 10억 초반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반등이 그렇게까지 거세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하락하는 폭 역시 다른 아파트나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은 적었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저층 매물들이 10억 초반에도 올라옵니다. 수리가 돼 있는 저층이라면 사실 살만하겠죠.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다만 고층에 올수리 되어 있으면 한 11억까지도 매물들이 올라와 있다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후보지입니다. 삼성 2차 광장동이고요. 광나루역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죠. 또 여기 역시도 광남초중고 학군에 속하게 되겠고요. 1차까지 합친다면 그래도 세대 규모는 있겠지만 2차만 봤을 때는 세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한 200여 세대 되고요. 95년식의 용적률은 한 250% 정도. 거기다가 여기는 복도식이라는 특징이 또 있고요. 최고가는 한 12억까지도 거래가 됐다가 최근에 실거래 10억 초반, 그리고 여기 역시도 저층은 아직도 10억 초반 매물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 다만 고층이나 올수리는 광금 8단지와 동일하게 한 11억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5군데 정도 후보지를 살펴봤는데요.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광장현대 8단지에 올수리 매물을 10억 내외, 10억 언저리 정도로 접근해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아무래도 저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혹은 고층인데 수리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그 중에서 뭘 고르는 게 좋겠느냐? 저층의 올수리 고르는 게 더 유리하실 겁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신축 공사에 대한 원가만 높아진 게 아니라요. 이런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공사비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1,000만 원 안짝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요새는 기본 2, 3천대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재건축과 관계없는 이 광장동 일대 아파트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올수리 된 거 고르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출을 40%를 내서 사업 대출에 현금 6억으로 10억짜리를 사는 게 아니라 50% 맥시멈까지 한번 받으셔서 접근해 보셔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수리 10억짜리 매물 저층인데 황금성의 문제는 없을까요? 저층이라도 올수리가 돼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황금성의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대출 50%까지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억이라는 추가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걸 거주와 투자를 동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현재 아파트 투자 수익률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전세가율 잘 안 받쳐주고요. 또 두 번째로는 LTV 껴가지고 대출 껴서 매입했을 때 10년 보유하면 이자만 40, 50%가 나가는 거예요. 대출액 대비해서.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수익률로 이것저것 다 까여버리면 내가 들인 전체 큰 5, 6억이라는 덩어리 대비해서의 수익률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1억이라는 현금 마련해서 별도 투자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보자면 10억이라는 매매가에 6억 현금, 4억 대출 받아서 했을 때 원리금이 230인데 5억으로 1억 더 대출 받게 되면 한 5, 60만 원 정도 월에 원리금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 상담 고민 주셨을 때 부부 합산 월 세후가 750만 원 정도라면 사실 한 300만 원 남짓 대출 원리금 갚고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리라 보여지거든요. 감당 불가능한 분들한테는 이런 이제 접근 방법 얘기 드리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다면 1억 현금 추가로 마련하셔서 뭘 투자해야 되냐?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에 가성비 좋은 매물들로 묻어둘 수 있는 투자 하셔야 된다. 조금 더 생활환경 좋은 데다가 1억 보태가지고 조금 행복하게 본인 만족도 높게 사는데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부자가 됐을 때 만족도가 더 크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40% 대출 받아서 6억 현금 가지고 매입해서 현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회 와도 신규 투자 못 합니다. 지금같이 장이 불안정할 때 이 투자가 소액이라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불안정한 시장 상황일 때는 얼마나 좋은 매물이 얼마나 싸게 나올지 누구도 예상치 못해요. 그래서 1억이 아니라 금액이 더 있다면, 더 모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투자 가용 자금으로 1억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50%까지 대출 받으셔서 수리 완료된 광장현대 8단지, 9단지보다는 8단지가 광남초중학군이어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거든요. 8단지 매물을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 같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